그래서 자나깨나 이렇게 늘 떠올리는 생각, 의도적으로 내가 떠올리는 생각은 우리가 예술을 왜 해야 돼? 삶을 왜 예술로 갖고 와야 돼? 안 가꾸면 어때? 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어때? 의도적으로 삶을 예술로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갖고 살아야 돼? 이런 자문자답을 많이 해요. 저도 오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예술로 갖고 와야 돼요? 뭐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돼요? 살던 대로 사는 건 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 몇 개가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제 친구 아버님이 그 담을 쌀 때는 그분을 모셔다가 담을 싸는 거예요. 음. 근데 그분이 싼 담은 동네 이제 담 같이 쌌잖아요. 같이 쌓는 거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쌓는 담은 이뻐. 그래서 그분이 불려다녔어요. 우리 집 담 쌓는데 좀 싸줘. 그래서 불려다녔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광주리를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끊어다가 말려서 적당히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광주리도 만들고 채반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광주리 채반을 잘 만드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저희 할아버님이었어요. 그래, 할아버지 떠오르면 장면이 여름에 내내 그 냇가 옆에 둥구나무 밑에서 이제 채반 만들던 그 할아버지 모습이 떠오르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건 얼마나 이쁜지 동네 사람들이 팔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팔아? 갖다 써.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 또 하나는 그 결혼식 때 국수를 끓여주잖아요. 국수에 고명이라고 그럽니까? 그 위에 이렇게 뭐 놓잖아요. 달걀 썰어서 놓고 이렇게 놓고. 근데 거기에 이제 색깔이 들어와야 되니까 빨간 고추를 아주 가늘게 썰어서 몇 개를 싹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썰으러 대사집이나 이런 집에 한갑집이나 이런 집에 이렇게 쓸어서 거기다가 올려줬던 것도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응. 그래서 그 당시도 먹는 거나 담 싸는 거나 생활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게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담을 싸줘. 당신이 와서 이런 채반을 만들어줘. 당신이 와서 그 빨간 고추를 썰어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때 다 글씨를 알던 사람도 아니고 백과태로부터 예술이라는 뭔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강의 들은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본능 자체로 생존의 생존 뭐 그냥 먹고 사는데 결결했어도 거기에 결부됐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술은 본능 욕구다 이거지. 삶을 예술로 갖고 싶어 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싶은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진실해지고 싶고, 더 착해지고 싶고, 더 향기로워지고 싶고. 이 삶의 질 향상 복는 욕구가 인류한테 있지 않았냐. 그래서 뒤져봤더니 크루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의 구분을 어떻게 해놨냐면 네안데르탈인은 예술을 안 했대요. 크로마뇽인부터 예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을 아름답게, 삶을 향기롭게 갖고 오고자 하는 본능이 없는 사람은 네안데르탈 후예인가? 응?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건. 근데 우리 크로마뇽부터는
삶을 예술로 가꾸고 싶어 하는 소리든 색깔이든 모양이든 그림이든 뭐 건축이든 이런 욕구 본능 자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우리가 삶을 예술로 가꾸고 싶어 하는 본능 욕구가 있구나. 이 본능 욕구에 충실할 때 우리 안에는 그 신성이니까 신나고 본질에 가까워지니까 뿌듯하고 대견스럽고 또 그걸 보고서 감동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나은 그림, 더 나은 건축, 더 나은 담작, 더 나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삶의 예술인데 그냥 예술가들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삶의 예술인데 그냥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옛날 신발을 놓는데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이 뭐 헝클어졌다, 조잡하다, 추하다라는 의식 없이 그냥 살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래 왔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뭘 봐요. 어떤 의식이 들어와요. 근데 신발을 그때 가지런히 돌려놓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안 돌려놨을 때와 헝클어졌을 때와 돌려놨을 때 그 느낌의 차이를 느껴요. 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신발을 가지런히 돌려놓아야 되겠구나. 또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인사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인사하는 걸 봐요. 저렇게 인사를 하니까 멋있네, 아름답네, 품위 있네, 품격 있네, 뭐가 들어와요. 그런 의식,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좀 많이 아픈 친구가 백일살미학교에 와 있는데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가 좀 늦게 그 친구가 먼저 와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인사하는 둥 마는 둥. 그럼 이제 다 먹었어요. 자기가 먼저 먹기 시작하니까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이제 자기 상을 설거지하고 물 떠러 가길래 기대로 이제 우리 물 떠다 주려고 하는가 보다 했더니 자기만 물만 먹고 싹 갔어요. 근데 21세기 소학 시간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소학 시간에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 밥 먹을 때 우리가 들어왔는데 5명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 했더니 인사를 할까 말까 했대요. 인사를 해야 되나? 일어나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음. 근데 왜 안 했어? 그랬더니 그냥 놓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놓칠 수 있지요. 그리고 아까 그때 밥 먹고 나서 물 뜨러 갔었잖아요. 그 물 뜰 때 이렇게 혼자 물 먹고 갔는데 우리를 물 떠다 줘야 된다는 생각은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든대요. 왜? 배워본 적이 없대요. 25살이거든요. 이런 의식이 없는 거지. 삶을 어떻게 관계하느냐, 어떻게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 때 나도 뿌듯하고 아름답고 서로가 행복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삶의 예술이잖아요. 화장실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좋겠구나. 옷은 이렇게 막 포개놓지 말고 걸어놔야 되겠구나.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되겠구나.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하고 해야 되겠구나.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화내는 것은 화내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하는 거야. 감사를 저런 형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게 다 삶을 대하는 기술. 그 기술을 넘어서 예술로. 그저께 축구할 때 손흥민이 선수가 탁 이렇게 코너킥 많이 프리킥 차가지고 코너로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목욕탕에서 우리 또래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난생 처음 자기 아들이 하나은행인가 어디를 다녀서 티켓을 줘가지고 그 축구 경기에 갔었대요. 대전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안 갈 거래, 앞으로. 그럼 왜 안 갈 거냐니까 휙 지나가가지고 뭐가 보이는 게 없대. 근데 제가 운동장 처음 갔을 때 딱 그랬거든요.
너무 허품한 거야. 이 텔레비로 보면은 막 비디오로 보이고 클로즈업 돼서 표정도 보이고 발도 보이는데요. 운동장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지나갔어요. 얼굴도 안 보이고. 근데 손흥민 선수는 막 칭찬하는 거예요. 손흥민을 뭐라 그러냐면 정말 예의 바르고 두 번째는 정말 빠릿빠릿하게 이게 움직이는 게 다르더래. 다른 선수들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코너킥 예술이에요. 그러더라니까? 예술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봤대요. 다시 보니까 진짜 예술이더래. 거기서는 그냥 휙 지나가가지고 더 가지고 못 받는 그냥 어떻게 남은 게 없는데 와가지고 유튜브로 다시 봤다고 그러더라고. 뭐든지 잘 되면 예술이라고 그래요. 예술이다. 예술이네. 아침마다 우리 본표님이 이렇게 상 차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먼저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본표님이 그 사용했던 도구들이 이제 그 뭐야 식탁 아니 뭐라 그래 그거 뭐 싱크대. 조리대 조리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그랬어요. 예술 작품이네. 거기에 한 칼,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오늘 자세히 보고 나니까, 설거지할 때 내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이 칼 하나 이거 만질 때 이런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진짜 작품이잖아요, 아침마다. 그 음식상 차려지는 거, 색깔, 맛, 모양, 어울림, 냄새, 또 그 소리, 이런 게 정말 예술이잖아요. 자, 그 예술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소질과 재능도 있지만 핵심은 오늘의 얘기는 수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 연습을 하지 않는 한 예술은 될 수 없다. 뭐든지. 김연아가 그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해서 넘어진 횟수를 계산한 게 나오더라고. 1년에 1800번 넘어졌다고 나오더라고. 어? 그럼 1800번 넘어졌으니까 1801번은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반복 연습한 거잖아요. 반복 연습을 하지 않고는 그 동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소질과 재능만 갖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음. 왜?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답은 미엘린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전선이 있는데 전기가 있는데 그 안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 피막으로 싸야 되잖아요. 방전되지 않도록 나가지 않도록 피복으로 싸잖아요. 그 피복을 뇌신경고 회로를 싸고 있는 것을 미엘린이라고 그래요. 그 미엘린이 두꺼워야 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우리 오디오 할 때 그 커넥터 그 연결선들을 뭘로 쌓느냐 그 안에 뭐 구리냐 은이냐 금이냐 금 몇 퍼센트 들었느냐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지만 그 피막을 뭘로 쌓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장을 뭘로 했느냐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미엘린은 언제 생기냐? 반복할 때만. 반복 훈련할 때만 미엘린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되는 거 쉬워. 그냥 자동 반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께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코너킥을 차고 그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하고 그 전부 다 반복의 힘이라는 거지. 반복 연습의 힘. 그러니까 그 예술의 경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본편님 아침에 식탁 그렇게 차려지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수없는 반복 연습을 해서 이때는 무슨 칼을 쓰고 이때는 뭘 쓰고 이게 도구가 쫙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 그 요리하는 사람 막 도구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화방 갖고 다니듯이. 왜? 그걸 써야, 그걸 사용해야 그 예술의 경지에 나오니까.
그 반복 연습하면 그 유명한 얘기 하나 또 있어요. 그 추사 김정희 추사체에 나오는 그 추사 김정희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가 자기 권돈인이라는 친구한테 쓰는 편지 안에 이렇게 써요. 내가 그동안에 벼루를 10개를 빵꾸냈다. 벼루를 10개를 구멍 냈다. 붓을 천자루를 닳게 썼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의 나의 글씨다. 자기 친구한테 쓴 편지예요. 벼루 10개를 달았고, 붓천자루를 달궜고, 반복 연습밖에 없는 거죠. 뭐든지. 그 참이슬을 쓴, 켈리로 쓴 사람이 이산 선생이에요. 그 이산 선생을 얼마 전에 만났고 여기를 다녀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켈리를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켈리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더라고. 마흔 몇 살에? 마흔 몇 살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집에서 쓰고 있으니까 딸이 아빠 이거 블로그에 올려봐. 아빠 진짜 잘 쓰는 거야. 그래 올렸더니 댓글이 달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와서 써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작가가 되고, 어느 날 문화센터를 다니고, 어느 날은 이제 그 유명한 참이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가 12명한테 이 참이슬을 써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게 됐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했냐면, 밥만 먹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하루 종일 썼대. 이게 선생한테 배운 게 아니라 혼자 쓴 거야, 그냥 그렇게. 그래서 혼자 그 경지에 갔더라고. 그 이산 글씨라고 쓰면 나오거든요. 글씨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제 그날 저한테 갖고 온 책이 천자문이에요. 천자문인데 우리 천자문을 배우면 뭐 왕이지체 무슨 또 무슨 체 천자문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자기식대로 천자문을 썼어. 근데 그 천자문을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건 뭐냐면 젊은 한문이야. 젊은 한문. 한문이 젊어졌어. 자, 그런 글씨가 나온 것도 반복한 거죠. 반복하지 않고서. 자, 삶의 예술은 반복해서, 반복 훈련해서, 연습에서만 나올 수 있지, 달리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세잔의 처음 그림을 보면 보통 얼마나 조잡했는지 사람들이 헐뜯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못 그리냐.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그게 세잔의 초창기의 그림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세잔의 그림을 이렇게 연도별로 나열한 게 나와요. 바뀌어가는 게. 근데 어느 날 세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본 세잔의 그림이야. 그러니까 세잔 같은 대화가도, 대작가도 한때는 조잡했었다. 근데 그렇게 세련될 수 있었던 힘은 소질과 재능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쉼없는 반복과 연습으로 인해서 그 경지에 간 거다. 우리 다 깨어나기 통해서 만났는데 요새는 자기 이야기하고 질문 만들기 시간을 갖거든요. 자기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그래, 언제든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서 내 생각으로부터 빠져나가서 사실의 토대에 생각을 바꿔가는 이런 삶을 내 스스로 연출할 수 있도록 기술을 터득시켜 준다고 해서 질문 만들기를 해요. 그 질문을 만들었잖아요, 다. 길을 막은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자식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묻기 시작하고 질문을 묻다가 질문을 안고 자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질문을 해요. 참 지루해. 짜증나.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게 화날 일이라는 사람이 있어. 또 바뀌어서. 근데 거기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 정말 있어요. 그냥 나가 안 와. 이런 거 안 한다고. 그 반복의 반복의 반복. 오늘 기도 속에 나오는 그 지루함, 짜증남. 도대체 뭐 하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혼란을 겪어야 뭐든지 손흥민이 예술의 경지에 간 거, 김연아가 그 예술의 경지에 간 거, 다들 한때 그만뒀잖아요. 나 이거 안 해. 음. 김연아도 1년인가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한다. 그래 하지 마라. 근데 1년 후에 다시 시작한 게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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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지루해요? 반복해요? 근데 그렇게 양이 차야 양이 차지 않는 한 질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그 질문의 횟수가 찼을 때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거든요. 100도가 돼야 끓거든요. 딱 200여 번 가까이 딱 물었을 때 180번에서 물었을 때 이게 큰 나무입니까? 작은 나무입니까? 화가 날 일입니까? 이게 물었을 때 어느 뭐가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어느 세계가 형이상에게 세계가 안 보였던 세계가 보이면서 화날 일이 원래 없었네까지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예술이지 이제 삶이. 아,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구나. 생각을 바꾸려면 내가 이렇게 이제 빨간 장만장에서는 움직이면 되는구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행동이 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이 열매로 맞춰지는구나. 이게 삶의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스케치를 이렇게 삶을 예술로 작품화하는 거로구나를 한 바퀴 도는 게 깨어나기의 여정이죠. 자, 소질과 재능은 아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주는 핵심이잖아요. 소질과 재능보다도 그 사람을 예술의 경지로, 전문가의 경지로, 도인의 경지로, 달인의 경지로 맡겨주는 것은 반복 연습이에요. 그릿이다. 끈기와 쉼없는 또 다시 시도해보고 시도해 끝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땅 금방 줄 수 있다. 내가 단번에 줄 수 있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내가 정리해주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다 달아나게 해줄 수도 있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앞에서 치워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 거 준비해 놓고 그러나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하면 땅이 황폐해진다. 왜? 니들이 그 땅을 못 차지한다.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해요. 그 사람들을 내쫓으면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들짐승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땅이 황폐해질까 봐. 그래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지는 않겠다. 음. 이게 삶의 귀한 원리죠. 금방금방 치워주지 않겠다. 원수들을 없애주지 않겠다. 장애물을 없애주지 않겠다. 왜 장애물을 없애주면은 뭔가 다른 것들이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가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네가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이미 다 되어 있지만 그렇게 도인의 경지, 달인의 경지,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게 다 되어 있지만 단번에 그렇게 주지 않는 것은 니들의 실력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우리 안에 그런 소질과 재능이 있다 하손 치더라도 그 재능과 소질이 개발되는 데는 이 미엘린 설명이 똑같잖아요. 금방 다 이미 다 되어 있는 세계가 금방은 오지 않는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왜? 언제까지? 니들이 실력이 달 때까지.
니들이 경지에 이를 때까지, 훈련이 될 때까지, 반복 연습이 될 때까지. 물이 100도가 돼야 끈다. 물은 끓게 되어 있다. 그러나 100도가 되지는 끈지 않는다. 100도가 되면 끈다. 화가 날 일이 없는 세계, 미운 사람이 없는 세계, 힘든 일이 없는 세계, 기쁜 일도 없는 세계. 아, 그렇게 정해진 세계가 없구나. 그런 세계는 이미 다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세계를 도달할 때까지는 내 손과 발이 닿아야, 그것이 빠가냐 말장이잖아요. 손과 발이 닿아야 홍해 가나안 땅을 네 발로 걸어야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온 카와라고 하는 일본 작가는 작품을 66년도에 하나 시작을 해요. 오늘이라는 작품을 시작해요. 그 작품은 캔버스 천에다가 하얀 글씨로 새카만 컨버스네 뭐 이렇게 하면 전에 하얀 걸로 연, 일을 쓰는 거예요. 오늘을 쓰는 거야, 오늘. 근데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는다. 교수시킬 수 있잖아요. 어? 아니면 인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오려서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려. 연월일시를 그려요. 또, 그날 작품은 그날 한다. 24시가 넘으면, 24시가 넘었는데도 그 작품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 작품은 폐쇄한다. 그래서 46년인가, 48년인가를 한결같이 그 작품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연작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하티 수련생 중에 하나가 하티 수련을 끝내고 1000번까지 작품을 하겠다고 존귀현할 1000번까지 작품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우리 100일 그 알아차리기 끝나고 나면 100일 동안 하는 작정이 있어요. 나는 100일 동안을 해본다. 근데 이번에 또 하티 끝난 파란 미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매일 그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려고요. 이것을 이제 그냥 조양 선물로 하트 숙제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내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노트다가 하지 말고 스케치북을 사서 하루 존귀현할 작품을 해나가면 이것이 자체도 삶을 예술로 보는 또 삶을 예술화하는 일상이 예술이 당신만의 오늘의 연작이 오늘의 작품이 될 수 있지 않냐. 삶을 예술로 보는 관점, 아, 삶이 예술이네. 갖고 와야 되겠네. 이보다 더 나은 색깔이 있겠네. 나은 소리가 있겠네. 나은 모양이 있겠네. 이렇게 찾아가는 자세. 자, 그것은 연습에서, 반복 연습에서, 그 지루함을 넘는 반복 연습에서, 그 지루할 때 그때 그냥 예술의 경지를 못 가잖아요. 나 그냥 해봤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우리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서 삶의 예술가로, 아, 내가 작품을 했구나. 뿌듯한, 흐뭇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미소 짓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